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좀 아쉽죠? 오늘은 네 번째 번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아니,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서, 어차피 이번 시간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세포가 점점, 어, 세포가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더 이상 그 큰 크기를 유지하기가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열해서 다시 작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얘들이 성장하고 또 분열하고, 그래서 요 성장하는 시기,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기라고 한다고 그랬고, 요 분열하는 시기를 분열기라고 그런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간기 때 우리가 세포를 보면 세포가 어떻게 보인다 그랬죠? 간기 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핵도 보이고, 요 핵 안에가 균일하게 이렇게 염색이 돼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붉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요 안에 DNA가 염색사라고 하는 요 단백질을 이렇게 감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균일하게 핵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붉게 보인다 그랬죠. 얘들이 분열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핵막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죠? 안에 있는 염색사는 이게 꼬이고 또 꼬여서 어떻게 뭉툭한 염색체를 형성한다 그랬죠. 이렇게 염색체, 염색사가 뭐로 된다고? 염색체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 방추사가 나타나죠. 이게 바로 무슨 기? 전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전기가 끝나면 염색체가 어떻게 적도면 중앙에 나란히 배열하고 양쪽 끝에서 극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에 붙고, 이게 중기죠. 그런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돼요? 양극으로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으로 끌려가는 이런 시기가 후기. 그 다음에 완전히 양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이러한 핵이 만들어지는 시기, 여기가 바로 말기. 이때 말기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로 된다 그랬고, 그렇죠?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방추사는 없어지겠죠? 어? 이런 좀 선생님이 좀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죠? 핵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핵이 나타나는 시기, 이때가 바로 말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세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면 두 개의 세포로 되죠. 이걸 모세포라 그러고 이걸 딸세포라 그러는데, 세세포 분열은 하나의 모세포가 분열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을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자, 간기는 똑같죠. 핵막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염색 핵이 균일하게 붉게 보이는 것은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얘들이 이제 전기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크게 그려볼게요. 전기가 될 때 이 핵막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죠? 염색체가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염색체가 단순히 생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이렇게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상동염색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요 상동염색체끼리 이렇게 붙어버려요. 붙어버리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으면 얘들이, 다른 게 또 있으면 얘들도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동염색체 두 개가 붙은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입니다. 전기. 요게 이제 중기 때 이렇게 이제 상동염색체를 편의상 하나를 좀 파랗게 그려볼까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이렇게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적도면 중앙에 나란히, 세포 중앙에 나란히 배열하죠. 그런 다음에 방추사가 와서 붙고, 후기 때, 여기가 잘 보셔야 돼요. 후기 때 어떻게 돼요? 얘들이 양극으로 끌려가죠. 이렇게. 양극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란 건 파란 것대로, 빨간 건 빨간 것대로 달라졌죠? 그다음에 이제 말기 때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기 때 어떻게 돼요? 어? 두 개의 여기 핵막 없어졌던 핵막이 다시 생기고 여기 뭐 어떻게 돼요? 여기 염색체가 이렇게 빨간 건 빨간 것대로 파란 건 파란 것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중에 이게 세포질 분열이나 두 개 다 나누어지면 이쪽에 있는 세포와 이쪽에 있는 세포가 유전적 구성이 달라지죠. 달라졌죠. 음.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는 요게 빨간 거가 하나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빨간 게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거 하나 있고, 여기 파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런 상태죠, 사실은. 이런 상태. 근데 애들이 이제 DNA, 감기 때 DNA 복제를 한다 그랬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파란색 눈이면 여기도 볼 것 없이 파란색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가 이제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모양이면 여기도 눈의 색깔, 여기도 눈의 색깔이 있는데, 이쪽이 파란색이면 이쪽이 갈색 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갈색 눈을 복사했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갈색 눈이에요. 이게 되죠? 이게 하나는 엄마가 준 거,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감수분열 제1분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만약 갈색 눈 유전자라면, 이쪽은 갈색 눈 유전자만 갖게 되고, 이쪽은 파란색 눈 유전자만 갖게 되죠. 원래는 한 세포에 갈색 눈과 파란색 눈 유전자가 다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요런 점이 이제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게 빨간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게 양극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게 양극으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니까 두 개의 세포가 어떻게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딸세포를 두 개 만드는데 가무수 분열 제1분열 과정에서는 생성되는 두 개의 딸세포는 다르다고요. 처음 것과 달라요. 그리고 염색체의 수가 여기는 지금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응? 네 개의 염색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에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염색체가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 염색체 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죠. 이게 감수분열 제1분열이에요. 자, 2분열은 어떻게 된다고요? 2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대요. 체세포 분열과.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편의상 요거 하나만 그려봅시다. 그럼 빨간 거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중기 때 이렇게 나란히 늘어서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 제2분열 전기 때는 이가염색체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상극염색체가 없이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만 있기 때문에 이가염색체를 제2분열 전기 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염색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애들이 중기 때 나란히 늘어서게 되고 방추사가 와서 붙지요. 그 다음에 후기 때 얘들이 양극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응? 그다음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기가 되면 얘들 2개 없어졌던 핵막이 다시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각각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이렇게 2개가 똑같잖아요. 요세포가 요세포가. 그래서 염색체의 수도 변화가 없어요. 아까 여기 2개 있는데 여기도 보면 2개죠? 2개. 그래서 2개가 2개로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제2분열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선생님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어요. 참,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갈까요? 자, 감수분열 제1분열 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건 뭐예요? 지금 이가염색체, 상동염색체 두 개가 붙었다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니까 각각의 염색체가 이동하는 거죠? 염색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염색체가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동했는데, 2분열 때는 여기 하나의 염색체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팔 하나가 뭐예요? 염색 분체.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여기는 분리되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고 여기는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1분열에서는 염색체가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분열 결과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어때요? 맞죠? 하나가 분열해서 2개, 제1분열 끝나면, 제2분열 끝나면 각각이 또 2개씩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부 하나에서 4개로 4개의 딸세포가 생깁니다. 2회에 걸쳐, 한 번, 2번, 2회에 걸쳐 연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염색지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 감수 2분열이 아니라 언제? 1분열이죠. 따라서 이거 틀렸네요. 자, 꽃밥에서 화분을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다 그랬는데 꽃을 보면 여기 가운데 암술이 이렇게 있고, 그죠? 수술이 이렇게 있죠. 수술 끝에 이렇게 된 여기를 우리가 꽃밥이라 그러고, 요 꽃밥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꽃가루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 꽃가루를 한자로 화분이라 그러죠.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자, 감수분열 1분열 전기에 상동염색체가 서로 짝을 이루는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진다.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생물이 대를 거듭해도 염색지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염색체가 우리 사람의 경우 아버지도 엄마도 염색체수가 46개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자손도 염색체가 46개. 또 이들이 또 누구하고 결혼해서 또 만들어진 자손도 염색체는 46개. 그렇죠? 계속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46이 그대로 합쳐지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손은? 92개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에서 염색체가 23개로 줄어서 합쳐지면 다시 46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맞죠? 다음 한번 설명만 해볼까요? 차세포 분열이 생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자체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생식세포 염색체 수는 2n이 아니고 이건 체세포가 2n이고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n이죠. n 반이니까. 자, 체세포가 수정합니까? 체세포는 생식세포가 수정하는 거죠? 자, 체세포와 생식세포 염색체 수가 서로 같아요? 아니죠? 우리 사람의 경우 생식세포는 23개, 체세포는 46개. 그래서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정확히 절반만 갖게 됩니다. 다음 13번 볼까요? 생식세포 분열이 가지는 중요한 뭔가요? 아까 앞에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세대가 거듭되어도 염색체의 수를 일정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14번 감수분열 제2분열 전기가 체세포 분열 전기와 다른 점 금방 나와야 되죠. 이가염색체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이가염색체를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고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염색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염색체 수가 절반이다 그랬는데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 전기 때는 아직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똑같죠. 핵에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거는 뭐요? 공통점이네, 공통점. 그렇죠? 그 다음에 항문염색체가 서로 분리된다. 이건 언제예요? 이건 후기 때 설명 아니에요. 후기.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이건 중기 때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즐거운 연휴 계속 보내시기 바랍니다.